예, 세계 측지계. 우리 이런 거에 좀 약하죠. 적용하는 타원체는 베셀 타원체가 아니라 뭐예요? 예, 여기 설명해 보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GRS80하고 예, 상수가 똑같다라고 했죠. GRS80하고 상수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회전 타원체 값은 예, 장방경과 편평률 여기 있죠. 장방경과 편평률. 예, 장축이 자전축, 단축이 일치하는 거죠. 예, 예. 이게 장축, 이게 단축이죠. 단축. 이 단축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한다. 예. 중심이 지구 질량 중심에 일치한다. 4번이 맞는 거죠. 예.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 시험에 접해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껄끄러운 문제들입니다. 예, 좋은 문제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의제기 나올 수 있어요. 폐합 도선으로 실시해서 조정된 성과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된 성과이다. 조정된 성과이다. 예, 그래서 A, B, B, C, C, D, D, A. 즉, A에서 출발해서 다시 1, 2 오는 거죠. 예, 폐합이 된 거죠. 폐합이 된 거죠. 또는 여기에, 또는 조건으로 이 측량은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로 폐합되었다고 가정한다. 뭐 이런 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차가 없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폐합 측량을 했다고 해도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A점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쪽으로 붙이는 거죠. 붙이는 게 조정 계산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고요. 이걸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0,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5만 돼야 되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되는 거죠. 방위각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해보면 되죠. AB 선이 있을 때 A로 10, B로 15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B에서 10만큼 내려왔죠. 그럼 다시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5만큼 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네요. 0에 20이 되는 거죠. 지금 0에 20, 0에 2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만큼 오고 마이너스 10만큼 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에 1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에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로 잠깐만요. 마이너스 지금 플러스 10에 15 여기죠. 여기 있는 거죠. 처음에 10에 15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10에 5 그러면 10이 내려오고 10이 내려오고 5만큼 갔으니까 0에 20 두 번째 여기 때는 0에 20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내려오고 마이너스 10 가니까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네요.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0. 네 번째는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다시 1, 2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D에서 A 요 크기가 10의 10만큼이죠. 10의 10.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참 좋네요. 이렇게 방위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에서 A니까 D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게 10이고 10이니까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45도라는 거죠. 45도. 가로 세로가 똑같을 때 탄젠트 값은 45도. 그러면 방위각은 이만큼이니까 360에서 45 빼면 315도.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4번. 확실하게 이해할 경우에만 풀 수 있겠죠. 좋은 문제입니다. 공선 조건도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이 길으면 일단은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틀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선 조건은 한 쌍의 중복 사진, 그렇죠? 사진이 한 장이 있고 여기 또 한 장이 있죠. 이렇게 있을 때 두 촬영 중심이 있겠죠. 이쪽도 중심이 있겠죠. 이 촬영 중심과
지상의 한 점, 여기 두 차량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고, 지상의 한 점, 지상에 이제 이 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에 상응하는 두 사진상의 점이, 두 사진상의 점이, 이거에 찍혔겠죠, 여기에. 이쪽 사진에도 이게 찍혔겠죠. 예. 이게 지금 보면 공선 조건식은 뭐냐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촬영 중심, 지상의 점과 사진상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된다는 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두 사진상의 점이 모두 하나의 직선, 두 개의 직선이죠, 각각. 따로따로. 각각의 직선이잖아요. 근데 모두 하나의 직선상에. 좀 말이 좀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네. 두 차량 중심과 지상의 한 점과 이에 대응하는 이 점. 그러니까 두 차량 중심이니까 하나, 둘, 지상의 한 점, 셋, 이에 상응하는 두 사진상의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점이 모두 하나의 직선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 그건 아니죠. 1번, 3번, 4번이 하나의 직선, 2번, 3번, 5번이 하나의 직선에 있어야 된다는 게 공선 조건식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1번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해석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공선 조건에 의한 공간 후방 교행법은 6개 외부 표적 요소를 결정하는 방법 맞고요. 공선 조건에 의한 공간 전방 교회법을 이용하며 외부 표적 요소가 결정된 사진들로부터 요게 조금 저는 이거 3번이라고 했는데요. 공선 조건식은 보통 후방 교회법이거든요. 후방 교회법. 근데 전방 교회법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요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후방 교회법이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외부 표적 요소가 결정되고 3번도 맞네요. 3번도. 예, 요거의 답은 번들 조정법은 공선 조건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요거 확실히 1번이고요. 3번은 무슨 2번과 3번. 2번은 공간 후방 교행법이고 3번은 왜 전방 교행법이냐? 2번은 뭐냐면 외부 표적 요소를 결정하는 외부 표적 요소는 사진상의 위치와 그 다음에 회전 각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는 후방 교회법으로 이제 구하는 거예요. 후방 교회법으로 이제 이걸 구하면 이걸 이용해서 자 사진상에서 이제 사진이 이제 구해지면 이런 식으로 사진은 이렇게 되지만 이제 외부 표적 요소를 구하면 이 회전 각도를 구하게 되면 사진을 이렇게 배치시킬 수 있는 거죠. 그 회전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진 촬영의 중심이고요. 나머지 값들은 이렇게 공간상에 배치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외부 표적 요소가 이미 결정됐으니까, 회전 각도가 이미 결정됐으니까 나머지 사진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지상의 좌표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적용하는 방법은 전방교회법이 당연히 되겠죠. 여기서 후방 교회법은 지상의 기준점들을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대응해서 사진에 대응해서 거꾸로 방향이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거꾸로 사진을 대응해서 외부 표적 요소를 결정하는 거고 그때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후방 교회법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다 결정이 되면 이제 나머지 점들 실제 구하는 점들을 이제 지상 좌표로 다 구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전방 교회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역시 말로 돼 있네요. 오차에 대해서 좀 난이도는 높네요. 저도 틀렸어요. 정밀도는 상대적인 정확도죠. 상대적인 정확도, 근접도 또는 밀집도. 뭐 여기가 참값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거는 정밀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근접도 또는 밀접도, 각 관측값들 사이에 근접한 정도, 밀집된 정도, 그게 정밀도죠. 상대적인 거고요. 우연 오차는 불규칙한 오차, 우연한 오차, 랜덤은 불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정할 수 없는 오차, 그리고 이것은 최소제곱법으로 취약값을 추정한다. 정확히 맞고요. 3번 정확도, 제가 틀렸는데 정확도는 여기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밀도는 이렇게 보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정확도는 여기에 모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게 아니고 뭐다?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거면 뭐냐면 예. A반이 있고 B반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반이 A반이 성적이 대부분 다 60점에서 70점이다 라는 거죠. 예. 이런 거 이제 상대적인 거고 B반은 예. 90점이에요. 90점이 예. 60점에서 9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예. B반 같은 경우에 60점도 있고 90점도 있다는 것은 이제 90점이 잘하는 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값이 되는 거죠. A는 60점에서 70점인데 70점? 70점? 이게 잘하는 거냐? 예, 상대적인 것으로 보면 이 70점도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예, 상대적인 거는 정밀도와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측량 기준점. 예, 저 틀렸어요. 저는 3번이라고 했는데요. 1번은 확실히 틀렸죠. 공공기준점은 국가기준점이 아니죠. 지적기준점은 삼각점, 보조점, 요까지만 해요. 지적 경계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고, 통합기준점은 해설해 보니까 삼각점, 수준점, 중력점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통합기준점. 통합기준점. 위성기준점, 수준점, 중력점. 위성기준점, 수준점, 중력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 어렵습니다. 예. 위성기준점, 수준점, 중력점. 예. 우주 측지기준점은 예, 이걸 연결해 정한 점이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이죠. 시행령. 시행령. 여기 측량 기준점. 예. 이게 이렇게 응용해서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통합기준점은 위성기준점, 수준점. 예. 어디 있습니까? 통합기준점은 위성기준점, 수준점, 중력점을 기초로 정한 점이다. 예. 그렇게 말이 나오네요. 어렵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쉬울 것 같지만 실제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구 타원체에 대한 설명. 이렇게 말이 끼르면 어렵다고 그랬죠. 예. 자, 타원체는 장반경 값을 알고 장반경 값과 예, 그렇죠. 편평률 이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또는 이거와 이거를 이용해서 이걸로 구할 수도 있고 이걸 구할 수도 있고 이거와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맞는 거고요. 지구 타원체의 종류 베셀, 클락, WGS84까지는 타원체라고 했는데 이거는 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프레임 그냥 삼각망 이런 지구의 어떤 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프레임 뼈대라고 그랬죠. 뼈대. 그래서 이 타원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이 2번. 예. 우리나라는 GRS80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오이드는 지구 타원체는 대륙부에서는 높고 해양에서는 낮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타원체 면이고 타원체 기준면이고 타원체 기준면으로부터의 지오이드까지의 높이가 지오이드 고. 그렇죠? 지오이드에서 육지까지의 높이가 정표고 이렇게 말을 쓰죠. 그래서 육지에서는 타원체보다 지오이드가 높고 바다에서는 낮다.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이 틀렸어요. 근데 조금 쉽지 않습니다. 요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거 타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GPS 위성인데요. 역시 말이 길어요. 이렇게 길은 것은 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예. 일단 GPS는 코드와 반성파가 있다고 했죠. 근데 반성파는 정확하고 코드는 조금 반성파보다 부정확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이사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알고리즘, 여기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위치를 결정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 원리가 좀 단순하다 이거죠. 뭐보다? 반송파 위상거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위치 결정 원리를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한다라는 뜻이고요.
코드 위사거리는 주로 높지 않은 정확도 맞고요. 반송파 위사거리는 위성 신호의 전파 시간 곱하기 전파 속도는 코드 위사거리입니다. 코드 위사거리. 반송파 위사거리는 반송파의 위상차를 이용하는 건데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전파 시간 곱하기 전파 속도는 코드 위사거리이기 때문에 3번이 확실히 틀렸고요. 반송파 위상거리는 고정확도, 높은 정확도에 요구하는 측량에 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꼭 좀 주의 깊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GPS 문제인데요. 이거 조금 말이 그렇네요. 여기 지금 보면 V는 여기 지금 버추얼 레퍼런스, 가상 기준국. 상대 측위는 항상 기준국과 이동국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이동국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기준국에서 이제 기준국과 이동국의 방정식의 조합으로 이제 이동국의 XYZ가 결정이 되는 거죠. 거기서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1, 2, 3, 4가 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1번은 뭐냐면 1번은 요거예요. 요거. 가상 기준점. 즉 Virtual Reference Station. 실제 기준점들은 GPS 상시 관측소에 이렇게 있는 거죠. 전국에 GPS 상시 관측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실습 때 했던 네트워크 RTK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동국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위치를 켜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상시 관측소 서버로 보낸다고 그랬죠. 뭘 보내냐? 여기에 좌표를 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에 좌표를 보내면 얘네들이 여기와 이동국에 가까운 가상 기준국을 하나 생성을 해서 여기서부터의 여기 이게 없는 건데 이 점으로부터 위성의 신호를 가상으로 생성을 해서 그 위성의 가상 신호와 실제 이 점에서의 신호를 조합해서 이 점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게 VRS입니다. VRS. RTK는 뭐냐? RTK는 실제 기준국으로부터 신호가 이쪽으로 실제 여기서 수신한 신호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국에서의 신호와 기준국에서의 신호를 조합해서, 즉 상대 측위를 해서 이동국의 신호가 결정되는 게 RTK입니다. 다시 한번 VRS는 뭐라고요? VRS는 여기의 위치가 이 서버로 보내져요. 그럼 이 서버에서 이 위치와 가까운 가상 기준국을 하나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없지만 여기에서 수신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가상의 수신 신호를 서버에서 일일이 보내주는 거죠. 그 가상의 수신 신호와 이동국에서의 수신 신호를 조합해서 이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VRS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는 네트워크 RTK 방법이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RTK 방법. 근데 이 4번의 FKP 방법은 뭐냐면 이 GPS 상시 기준점, 이 상시 기준점들의 좌표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죠. 그 좌표와 실제 수신된 신호들을 처리해서 나온 좌표값에는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 점에서도 차이가 있고 이 점에서도 차이가 있고 이 점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점에서도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 값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트워크 RTK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RTK 방법. 그런데 차이점은 이것도 네트워크 RTK 방법, 이것도 네트워크 RTK 방법인데 얘는 이동국 옆에 가상의 기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점으로부터 수신된 가상의 GPS 신호와 이동국의 GPS 신호를 조합해서 얘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게 VRS 방법이고, VRS 얘는 기준점, GPS 상시 기준점들의 보정 신호
보정 신호 값을 이쪽으로 보내서 얘의 위치 결정을 해주는 게 FKP 방법입니다. 얘도 네트워크 RTK인데 문제에서 가상 기준점은 VRS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얘도 네트워크 RTK 방식입니다. 예, 2017년인데 2017년 9급인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 문제도 나온다는 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연오차에 대한 설명,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근데 관축 및 관축자의 미숙, 부주, 이것은 실수예요. 실수.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정오차도 아니고 우연오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1번은 틀린 거예요. 자, 일정한 크기와 방향. 일정한 크기와 방향은 정오차라고 해요. 정오차. 니은도 무조건 틀린 거예요. 2번, 3번 무조건 틀린 거예요. 4번이 맞는 거죠. 객관식의 묘미죠. 불규칙한 오차, 우연오차가 맞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이건 정오차라고 하죠. 정오차. 우연오차는 최소 제곱 조정을 한다라고 그랬죠. 4번이 되겠네요. 예. 정표고와 타원체고 문제인데 응용된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기사에서는 보통 타원체 정표고 타원체고와 정표고를 이용해서 뭐 지오이드고를 구하라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조금 응용된 문제죠. 그래서 기지점에서 100m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지점이 있고 여기 떨어진 소구점이 있다는 거예요. 소구점. 예. 근데 이 소구점에서 측량을 해서 위성 측량을 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게 타원체고라는 거예요. GPS 측량을 하면 타원체고죠. 항상 높이는. 그래서 타원체고가 있는 거죠. 이게 49.875. 육지에서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타원체고 아래 여기 지오이드가 있다라고 했죠. 지오이드. 근데 기지점에서 타원체고가 이게 얼마요? 70.786. 정표고는 뭐예요? 지오이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지오이드로부터 그 전까지의 높이, 이게 정표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타원체면 제로인 점, 이 타원체면에서 지오이드까지의 높이는 약 얼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이고 여기가 50이니까 여기는 한 20 정도 되는 거죠. 20 정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9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라고 보면 약 한 30 정도 되는 거죠. 2번이라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2018년도인데 타원체고는 GPS 측량하면 얻어지는 거라겠죠. 자, 타원체고는 뭐냐? 여기가 이제 육지죠, 육지. 타원체고는 그냥 타원체면, 기준면이 타원체면이에요. 타원체면. 그래서 이 타원체면의 높이는 0이죠, 0m. 여기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 그게 타원체고입니다. 타원체. 그래서 타원체상에서 물리적 지표면까지 높이를 타원체고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오이드와 타원체 사이의 고저차. 육지에서는 지표면이 있고 타원체면이 있고 지오이드가 있다고 했죠. 지오이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오이드와 타원체 사이의 고저차. 이건 뭐예요? 이건 지오이드 고가 되겠죠. 지오이드 고. 지표면의 한 점에서 중력 방향을 따라 관측한 지오이드까지의 높이. 이건 뭐예요? 이거죠. 2번은 정표고를 의미하는 거죠. 정표고. 정지된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물리적 지표면까지 높이. 요것도 요 두 개는 전부 정표고를 의미하는 거네요. 정표고. 그래서 정의를 확실히 알고 있나. 지오이드고, 타원체고, 정표고, 그리고 타원체와 지오이드와 지표면 간의 그 관계를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거 또 나왔네요, 이거. 이렇게 나누는 거. 그리고 밑에 공식이 나와 있지만, 예,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BP의 거리, 요 BP의 거리죠. 그러면 M이 지금, 4, N이 6이니까 전체는 10이 되는 거죠. AB 곱하기 BC가 10이 되는 거고, AB 곱하기 BP가 4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예. AB의, 즉, 여기가 세타로 하면 되겠네요. 세타. 예. AB 곱하기 사인 세타. 요게 이거에 대한 높이가 되겠죠. 곱하기 BC는 500m라고 되어 있죠. 500 곱하기 2분의 1. 이게 전체 면적이니까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AB의 사인 세타. 똑같네요. 이 AB의 사인 세타. 요 삼각형에서의 높이가 되는 거죠. 이 삼각형에서의 높이나 요 삼각형에서의 높이나 똑같이 AB 사인 세타인 거죠. 곱하기 뭐 BP 곱하기 2분의 1. 요거는 면적이 얼마예요? M이니까 4가 되는 거죠. 4. 자, 이거를 나누게 되면 AB 사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정리하면 BP분의 500은 4분의 10이 되는 거죠. 약분하면 2는 4, 2, 50, 5, 100 약분하면 결국 BP는 200이라는 거죠. 200, 4번이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이 지금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2018년도에 나왔었네요. 국가 기준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위성 기준점, 영해 기준점, 통합 기준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은 아니죠. 측량 기준점에 해당되지만 국가 기준점 아니다. 측량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 공공 기준점, 지적 기준점 이렇게 3가지로 분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긴 나왔네. 2018년도에. 뭡니까? 이거 측량 기준 이거 앞에 나왔었는데 또 나왔네요. 대한민국 경의도 원점의 수준 원점으로 한다. 맞고요. 간출지는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기본 수준면이라고 했죠. 2번이 틀린 거네. 2번이. 해안선은 최고로 높을 때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래야 경계가 분명해진다고 그랬죠. 이거 2번이 틀린 거네. 2번. 2번이 여기 기본 수준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2번이 틀린 거죠. 한번 했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아리까리 하기 때문에 계속 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예, 항공 레이저 측량, 라이다 측량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진 측량이 아니죠. 4번은 사진 측량이죠. 외부 표정을 위해서 지상 기준점을 이용해서 번들 조정을 수행한다. 외부 표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GPS, INS를 이용해서 바로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 걸 지오 레퍼런싱이라고 했죠. 레이저이기 때문에 통과를 한단 말이죠. 수목, 나무 사이에 틈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빛이라고 보면 되죠. 빛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나무가 빽빽하지만 빛은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맞고요. 보통 레이저와 GPS INS 시스템을 동시에 탑재한다. 맞고요. 조밀하게 3차원 좌표를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사진 측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악법에 대한 오차를 묻는 문제죠. 이것도 한번 나왔었네요. 시진 오차가 3초, 읽기 오차가 3초. 그러면 백악법은 다 아니까 처음에는 3초와 3초, 그렇죠? 시중과 0 세팅해야 되니까 시중과 읽기 오차를 다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왔어요. 이쪽은 시중만 하면 되죠. 읽기 오차는 하지 않죠. 이쪽으로 와서 뭐만 해요? 시중만 하는 거죠. 이쪽으로 와서 시중만 하고 마지막 3번째에도 시중만 하고 이쪽으로 와서는 시준하고
마지막에 한번 읽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3초 오차가 총 8개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제곱에서 루트를 씌우면 그러면 3의 제곱 이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8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루트 이게 총 오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8 곱하기 8개니까 8 곱하기 3의 제곱인 거죠. 근데 백악관식 오차는 이 총 오차를 뭘로? 3회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의 제곱이 바깥으로 나오면 3 루트 8이니까 3, 3 약분되니까 루트 8초만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죠.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4회, 뭐 5회, 6회 이렇게 막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좋네요. 예, 오차 관련된 건데요. 우리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같은 크기의 오차는 크기가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플러스 오차가 더 자주 발생하나요? 아니죠. 같은 크기의 오차는 같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 1번이 틀린 거예요. 매우 큰 오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큰 오차는 결국은 발생하지 않죠. 그건 실수에 가까운 거죠. 큰 오차는 잘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작은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큰 오차보다 많죠. 예. 작은 오차가 발생할, 여러분이 100m 거리를 측정할 때 거의 100이 나오잖아요. 거의 100이 나오는데 100m가 나와야 되는데 70이 나온다. 70m가 나왔다. 그런 것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죠. 2번과 같은 거는. 마찬가지로 3번도 작은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 큰 오차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차는 확률 법칙을 따른다. 그리고 최소 제곱 조정을 통해서 최악값을 결정한다 라고 그랬죠. 부정오차는 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연오차라고도 하고 불규칙 오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2019년 문제인데요. 2019년 문제에서도 또 측량 기준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측량 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3번은 맞네요. 지적기준점은 맞고 공공기준점은 맞고 위성기준점이 아니라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아이고 안 나왔네. 2번 이게 우주기준점인가요? 이게 4번 수로기준점 맞는 것 같고 확실하지 않지만 법령 보면 우주측지기준점 2번은 우주측지기준점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급인데요. 이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장방경과 편평률. 장축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단축이라고 했죠. 단축. 1치 해야 된다. GRS80. 단축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위각과 방위. 기본적인 문제죠. 9급 2019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항상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2020 작년 문제 작년인데 국가기준점은 공공기준점과 지적기준점과는 구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도근점은 지적기준점이기 때문에 4번이 확실하게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된 문제가 나왔었네요. 오차 관련 문제인데요. 정확도와 정밀도 계속 나오는데 표현들을 조금씩 바꾸면서 더 난이도를 높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정밀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정확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정밀도는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정확도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야 되는 거고 정밀도는 이런 것도 다 정밀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총을 쏘면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10발을 쐈는데 다 여기에 맞았다. 이것도 어찌 보면 정확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도의 개념은 절대의 개념이라는 거죠. 절대의 개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정확도가 높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정밀도가 반드시 높다라고 해서 정확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이건. 표준 편차가 아주 적으면 이 경우는 표준 편차가 높은 거예요. 표준 편차가 작은 거예요. 이 경우에도
표준 편차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아주 작으면 정확도도 높다고 할 수 있고 정밀도도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표준 편차만 가지고는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이 경우에도 예, 표준 편차가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표준 편차가 작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표준 편차가 아주 작으면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이러한 경우에도 정밀도가 높은 경우에도 표준 편차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근데 어렵습니다. 자, 참값에 근접하면 참값은 여기죠. 참값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정밀도가 높다? 정확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도가 높습니다. 반드시 높아요. 높다. 정확도가 높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반드시 높다. 반대죠. 이 경우에는 정밀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정확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건 맞는 거죠. 정밀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정확도가 높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정밀도는 높지만 정확도는 약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정밀도도 높지만 정확도도 높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림도 그려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이거의 의미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작년 문제인데 또 나왔어요. 이거 기준점에 대한 거. 통합기준점, 그렇죠? 위성기준점, 중력점, 수준점. 삼각점은 아니죠? 삼각점은 아니죠. 자, 통합기준점 다시 한번 볼까요? 통합기준점 확대해서 너무 확대했네. 자, 통합기준점, 위성기준점, 수준점, 중력점. 위성기준점, 수준점, 중력점을 기초로 해서 정한 점, 삼각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이것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표준편차와 분산. 최하값에 대한 표준편차는 여기 4번이 맞는 건데 3번이라고 됐네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4번이 맞는 거예요. 4번. 최하값에 대한 표준편차는 보통 분산을 지금 설명을 좀 그러네요. 표준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죠. 표준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고, 분산식은 시그마에서 xi의 평균의 제곱, 이것을 n 또는 n-1, n일 경우에는 모집단, n-1일 경우에는 표본집단 n-1일 경우는 이제 표본집단일 경우에 분산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에 루트를 취한 게 표준편차인데 이 표준편차 자체를 지금 시그마라고 했거든요. 시그마. 여기 이제 시그마라고 하면 최하값의 표준편차는 보통 여기에 n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n을 하나 더 해줍니다. 이게 최하값에 대한 표준편차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요 시그마라고 하면 시그마로 빼게 되면 뭐만 남냐면 요 식은 루트 n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답은 4번이 맞는 거고요. 여러분 요거 이제 2020년도 기출문제하고 정답 그런 거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4번이 정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잘못된 겁니다. 자, 서울시 기출 문제인데요. 수평각 측정법 중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것은 각관측법. 예,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 또 나왔네요. 이 문제가 등분하는 문제. 2등분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도 1, 여기도 1이라는 거죠. 네, 이게 이만큼이 50이고 AC는 42라고 되어 있어요. 42. BD는 얘가 8이면 얘는 얼마 나는 거예요? 얘는 42라는 거죠. 이게 8이니까. 이때 AE는, 그럼 이 CE 구하면 AE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요걸 세타라고 하면 쉽겠네요. 세타라고 하면. 네. 자, 그러면 50에 사인 세타 하면, 요게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 곱하기 42 하면 2가 되겠죠. 자, 해볼까요? 50 사인 세타. 이게 높이가 되는 거고, 50에 사인 세타니까 요게 되는 거고, 곱하기 42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2. 그 다음에 42에 대해서 42 사인 세타 하게 되면 요 작은 삼각형에서의 요 높이가 되는 거죠. 곱하기 C2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얘는 1이 되겠죠. 1. 네. 그러면 나누게 되면 사인 없어지고 2분의 1 없어지고 42 없어져서 정리를 하면 C2분의 50은 1,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C는 25가 되네요. 25. 이게 25니까 42에서 25를 빼면 17이 되겠네요. 17.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은 꼭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측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광각사진과 보통각사진에 대한 문제네요. 저 이 문제 한참 동안 생각했는데 답은 맞췄는데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조금 연습이 여러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광각사진과 보통각사진 그림으로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촬영 고도가 같을 경우, 자 이게 고도가 지상이 있고 촬영 고도가 같다. 그러면 광각사진은 뭐예요? 이렇게 이 각이 큰 거죠. 이 각이 큰 거예요. 각이 큰 거예요. 근데 보통각사진은 각이 작은 거죠. 보통 한 60도라고 하죠. 광각사진은 90도, 120도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각은 각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초점이 맺혀지지만 각이 작으니까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야 되죠. 왜? 필름은 똑같으니까. 광각사진의 필름 크기나 보통각 사진의 필름 크기는 똑같아야 되니까 보통각 사진은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초점이 똑같이 여기서 동일 위치에서 맺어지려면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죠. 광각 사진은 더 많이 이렇게 되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촬영 고도가 같을 경우에 광각 사진의 축척은 보통각 사진의 축척보다 작으나 작죠. 이 크기가 똑같은데 사진의 크기는 똑같은데 이 더 많은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보통각 사진은 좁은 면적을 여기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얘가 대축척 더 정확하죠. 얘는 소축척이죠. 그러나 한 장의 사진에 넣는 면적은 광각사진이 훨씬 많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촬영 축척이 같으면, 자, 촬영 축척이 같다는 얘기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촬영 축척이 같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사진 크기는 똑같으니까, 사진 크기가 똑같으면서 이거를 포함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의 크기가 똑같은 거지, 그죠?
이게 더 올라가야 더 넓게 측정이 되죠. 요 위치에서는 요만큼밖에 못 들어오는 거죠. 이게 더 올라가야 더 많은 면적이 측정이 많은 면적을 사진에 담을 수 있죠. 사진의 크기는 광각이나 보통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거를 뭐라고 해요? 고도라고 하죠. 촬영 고도. 촬영 고도는 광각 사진이 보통각 사진보다 낮죠. 그러나 촬영 면적은 똑같죠. 촬영 면적 똑같게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촬영 고도를 높여서 촬영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거의 같은 축적으로 촬영된 사진, 거의 같은 축적으로 이거와 요거와 요거는 똑같은 축적이죠. 왜? 이만큼의 크기를 여기에 담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크기를 여기에 담는 거니까 거의 같은 축적. 이거와 이거는 같은 축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보통각 사진이 광각 사진보다 비고에 의한 차이가 크다. 이게 훨씬 더 얘를 줄이면 여기랑 똑같이 하게 되면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수직 사진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비고에 의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비고에 의한 차이가. 이런 경우에 왜곡이 심한 거죠. 왜곡이 이 가운데에 비해서 이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곡이 심한 거죠. 이 경우에는 가운데에 비해서 멀리 많이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곡이 심하지 않다라는 거죠. 4번 같은 경우에 초광각 카메라가 비고감이 크게 나타난다. 왜곡이 심하게 나타난다 라는 뜻이고요. 동일 고도에서 촬영한 경우, 동일한 고도는 얘와 얘의 경우죠. 동일한 고도에서 촬영한 경우에는 보통각 카메라에 여기 포함되는 면적이 적다라는 거죠. 동일 고도일 경우에는 광각은 이만큼이 여기에 촬영이 되는 거고, 보통각은 이만큼이 여기에 촬영되는 거니까 훨씬 적은 면적이 보통각 카메라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이 문제도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각각의 내용들을 맞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문제죠. 원래 300m짜리 가지고 면적을 구하면 9만이 나와야 되는데요. 9만이 딱 나와야 되는데 9만이 안 나오고 오차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줄어드니까 결국은 299.985 줄어들었으니까 이러한 줄자를 가지고 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가로니 줄자가 이만큼이니까 이거 곱하기 가로 세로 하게 되면 이거의 제곱이 나오죠. 그거의 제곱 값은 9만이 덜 나오겠죠. 300m를 가지고 면적을 구하면 9만이 딱 나오는데 1.5cm 줄어든 줄자, 즉 299.985 미터 줄자를 가지고 면적을 구하면 9만보다 덜 나올 거예요. 그 차이가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답인데, 이게 이제 계산기로 하면 금방 되는데, 계산기를 지참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제곱을 하면,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게 9만이라는 값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냐면 299.985 이거에 제곱된 요 줄자로 가지고 구한 면적을 빼면 그게 이제 오차죠. 전체분의 그 오차가 정밀도인데 그게 이제 1, 2, 3, 4, 5 중에 하나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요거는 300에서 뭘 뺀 거냐면 0.015 이걸 뺀 거잖아요. 이걸 뺀 게 이 값이잖아요.
이거의 제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제곱하는 것은 되게 힘들죠.